그런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만 업데이트 되었고요.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을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6 울트라와 갤럭시 S25 울트라 정말 고민되는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모델의 디자인과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카메라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두 모델에 대한 성능 비교에서 S26 울트라가 월등히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기능적인 부분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먼저 디자인입니다. S26 울트라와 S25 울트라는 이 전면 디스플레이만 봐도 이제는 확실히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S26 울트라의 이 외형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과거 S21 울트라까지 모서리가 상당히 둥근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S21 울트라부터 완전히 각진 형태로 변경이 되어서 S24 울트라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S25 울트라부터 이 각진 형태가 없어지고 모서리를 부드러운 둥근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S26 울트라에서는 이 모서리가 S25 울트라 대비 더 둥글둥글해진 것을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이 각진 형태보다는 둥근 형태가 마음에 들거든요. 그 이유가 장시간 스마트폰을 들고 사용할 때 각진 형태는 손바닥이 조금 아플 때가 있고요. S26 울트라처럼 둥근 형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불편함이 덜합니다. 이로 인해서 S26 울트라의 이 S펜의 끝부분이 비대칭으로 변경이 되어 있죠. S25 울트라는 대칭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S26 울트라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방향으로만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 집어넣어도 튀어나오죠. 뭐 쓰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미관상으로 좀 보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이 프레임 재질이 S25 울트라는 티타늄이었지만 S26 울트라에서는 아무알루미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크기도 전작 대비 0.03인치 커졌고요. S26 울트라가 6.89인치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S26 울트라에는 신형 유기 재료인 M14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 전면 카메라의 화소는 두 모델이 동일하지만 S26 울트라의 화각이 85도로 S25 울트라 대비 5도 더 넓어졌거든요. 이로 인해서 S26 울트라의 이 펀치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후면을 보면 S26 울트라는 스카이 블루 색상이고요. S25 울트라는 티타늄 실버 블루 색상입니다. 밝은 곳에서 탑뷰로 보면 이 두 모델이 색상이 같은 블루 색상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S25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 그레이 색상과 실버 색상처럼 보이고요. 이게 또 자세히 또 보면 또 보라색이 또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뭐 취향 차이인데요.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S26 울트라의 색상이 더 예뻐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후면 카메라 부분이 S26 울트라에서 또다시 변경되었거든요. 이번에는 이 카메라 썸을 완전히 유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이것을 앰비언트 아일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S25 울트라에서는 올리브링이라는 디자인을 적용했거든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보면 S26 울트라는 카메라 섬 전체를 바닥 부분의 후면 색상과 동일한 것으로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S25 울트라는 카메라 링과 후면이 살짝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제가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S25 울트라 같은 경우 측면 프레임에 이 반짝이를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지만 S26 울트라는 완전히 무광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상당히 고급지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가로가 S25 울트라 대비 0.5mm 더 넓어진 78.1mm이고요. 세로 길이는 S25 울트라 대비 0.8mm 더 길어진 168.6mm입니다. 두께도 S25 울트라 대비 0.3mm 더 얇아진 7.9mm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S25 울트라 대비 무려 4g 더 가벼워진 214g입니다. 모서리가 S25 울트라 대비 더 둥글둥글한데도 이 디스플레이 크기가 더 커진 것은 전체적으로
크기가 더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 같은 크기의 이 모서리의 R값을 더 크게 했다면 디스플레이 크기가 더 작아졌겠죠. 그리고 이 그립감은 두께가 얇아졌기 때문에 두 모델이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모델의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번에 S26 울트라의 화면 크기가 0.03인치 더 커졌지만 이 화면 크기 차이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베젤의 두께는 이번 세대에서는 그대로 나온 느낌이 듭니다. 변화가 없다는 말이고요. S26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붉은색이 띄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S26 울트라만 보면 느낄 수 없지만 S25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라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상당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것과 또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뭐 거의 못 느낄 정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 볼 때는 S26 울트라보다 S25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이 프라이버시 기능 때문에 화질과 화각에서도 조금 손해를 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도 S25 울트라와 비교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뭐 거의 못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조작감은 뭐 두 모델이 차이가 없을 정도로 동일하고요. 뭐 일단 크기 차이가 거의 없고 비슷하기 때문인 듯 하고요. 다만 이 손이 작은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크기라서 그런 분들은 뭐 구매하기 전에 실제 제품을 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능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신을 다운받을 때 S26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발열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았고요. 그렇다고 뭐 뜨거울 정도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원신을 장시간 하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 차이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성능편에서 GPU 성능이 S26 울트라가 월등히 앞선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실제로는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모델의 기능적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S25 시리즈도 원 UI 8.5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고요. 그 이유는 하드웨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생각보다 많이 뺐거든요. 일단 이 폴더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S26 시리즈에서 최초로 넣어줬거든요. 하지만 S25 시리즈에는 없습니다. 뭐 이것은 S25 시리즈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도 이런 간단한 기능도 뺐거든요. 그리고 이 카메라 설정에 보면 외장 저장 장치 저장에 안전하게 저장이라는 기능이 S26 울트라에만 있고 S25 울트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기능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에 들어가서 보면 이 생각보다 기능이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 하단에 보면 이 자동 초점 속도 및 민감도 이 설정이 S25 울트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이 24메가픽셀은 S25 울트라 프로 모드에서도 이 사용 가능한 기능이거든요. 하지만 이 S26 울트라에서는 사진 모드에서도 24메가픽셀을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S25 울트라는 여전히 프로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삼성 담당자가 졸면서 일을 했는지 솔직히 이런 것은 좀 어이가 없죠. 그리고 동영상 부드럽게와 미러링 중 8K 촬영은 NPU 성능 차이 때문에 뺐다면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동영상 부드럽게 기능도 S25 울트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 같은데 이것도 뺐거든요. 그리고 설정에서 이 갤럭시 AI로 들어가서 보면 Now 너치 기능과 알림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뭔가 상당히 기능이 빠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들죠. 이걸 보면. 그리고 이 내 파일에 보면 파일 요약 표시 기능도 S25 시리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기능들 대부분은 NPU를 사용해서 기능을 구현하는데요. S26 울트라가 S25 울트라 대비 NPU 성능이 30% 이상 향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뺀 것인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실 통화 스크리닝 기능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기능들 대비 더 높은 NPU 성능을 요구할 텐데 그런데 이 기능은 또 넣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삼성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에게 물어보기 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자체 NPU보다는 퍼플렉시티 기반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S25 울트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기능은 뺐습니다. 퍼플렉시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능을 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베타라서 기능을 뺀 것 같습니다. 하지만 S25 울트라가 원 UI 8.5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S26 울트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 이유가 하드웨어적인 장치가 S25 울트라에는 없기 때문이죠. 이 기능은 이 퀵 패널에서 바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이 정면은 볼 수 있지만 측면에서는 완전히 보이지 않죠. 이렇게 두 모델을 비교하더라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S26 울트라 같은 경우는 아예 보이지 않죠. 이게 지하철 같은 경우 좌우에서는 몰래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하철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민감한 정보나 메시지는 보기가 좀 신경이 쓰였죠. 또한 이 물리적인 사생활 보호 필름보다 더 좋은 것은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 필름도 상하 좌우 모두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이 기능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 OLED 소자 중 절반의 소자에 라이트 실드로 불리는 격벽을 더 씌워서 정면에 이 좁은 시야각에만 빛을 투사하는 프라이버시 소자와 일반적인 광시야각 소자를 나눠서 교차 배치를 하고 프라이버시 기능 활성화 시에 광시야각 소자를 끄거나 극소량의 빛만 투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S25 울트라보다 시야각이나 밝기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오프한 상태에서 S25 울트라와 비교를 해보면 정면은 거의가 차이가 없고요. 측면으로 갈수록 S26 울트라가 조금 화질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비교를 해야 알 수 있을 정도라서 그런 것이고요. 문제는 프라이버시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삼성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놨죠. 상세 설정에서 보면 이 자동 켜짐 조건에서 프라이버시 기능을 적용하고 싶은 앱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앱을 사용할 때만 이 프라이버시 기능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림만 선택적으로 프라이버시 기능을 켤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향상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면 더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QHD 플러스 화질에서도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수평 슈퍼스테디 기능을 S26 울트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S25 울트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로 가능한 기능인데 S25 울트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말이죠. 아쉽네요. 다음으로 카메라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두 모델 모두 화소수는 변함이 없지만 소소한 변화가 있죠. 후면 광각 카메라와 5배 망원은 렌즈 교체 및 조리개 확장으로 수광량이 늘어났거든요. 광각 카메라는 f1.7에서 f1.4로 더 밝아졌고요. 5배 망원은 f3.4에서 f2.9로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5배 망원 카메라 모듈은 S20 울트라부터 사용했던 수평 잔망경 구조에서 수직 잔망경 구조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면 S25 울트라는 렌즈 모양이 사각형이지만 S26 울트라는 다른 렌즈와 동일하게 원형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배 망원 카메라는 센서 자체가 변경이 되었고요. 네, 먼저 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부터 보면 좌측이 S26 울트라이고 우측이 S25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두 모델이 색감이 거의 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S26 울트라의 사진이 조금 더 밝게 보이죠. 확실히 f1.7에서 f1.4로 밝아져서 그런지 S26 울트라 사진에서 어두운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밝게 보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S26 울트라의 사진은 조금 더 밝게 어두운 부분까지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 확실히 S26 울트라의 사진이 더 밝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S25 울트라에 비해서 렌즈의 밝기가 밝아져서 더 뚜렷하게 찍을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마냥 밝은 사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이 날아가지 않게 명암 조절을 AI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5배 망원 사진인데요. S26 울트라의 사진이 더 밝고 뚜렷하게 보이죠. S25 울트라도 뭐 사진은 잘 나온 편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S26 울트라의 사진이 전반적으로 대비가 강하면서 뚜렷하게 보입니다. S26 울트라만 보면 느끼기 힘들지만 이 S25 울트라와 동시에 비교하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10배 줌 사진인데요. 5배 망원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이라서 이 사진 역시 S26 울트라가 더 밝게 보이죠. 그리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S26 울트라에 새롭게 들어간 수평 고정 슈퍼스테디를 켜고 찍어봤고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은 S25 울트라에서는 슈퍼스테디를 켜고 찍은 영상인데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25 울트라도 흔들림이 심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이 두 모델을 세로로 들고 찍은 것이라서 좌우로 흔들림은 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가로로 들고 찍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S26 울트라가 상하 흔들림은 있어도 좌우로 회전하는 불안정한 흔들림은 뭐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S25 울트라는 다소 불안정한 느낌이 들고 좌우로 회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이 S26 울트라로 동영상을 찍을 때 짐벌까지는 정말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S25 울트라도 충분히 소프트웨어로 가능할 듯한데 말이죠. 이것을 안 해주네요. 다음은 두 모델의 가격 비교입니다.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D램과 SSD의 수요 폭발로 인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가격 인상을 피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나마 이 기본 모델의 가격이 10만원 정도만 인상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S26 시리즈를 사전 예약 때 구매를 하셨다면 더블 스토리지 혜택으로 256GB의 가격으로 512GB 용량을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사전 예약 때와 버금갈 정도로 할인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S26 울트라를 구매를 하려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두 모델 모두 5000mAh이고요. 스펙상 사용시간도 두 모델이 동일하게 31시간입니다. S25 울트라까지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금씩은 시간이 늘었는데요. 이번 S26 울트라부터는 동일하죠. 배터리 용량을 늘리지 않고 신형 AP만으로 사용시간을 늘리는 것이 한계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대인 S27 울트라는 배터리 용량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절전 모드가 세분화되었거든요. 기본과 초절전 모드로 나뉘어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초절전 모드가 예전에도 있었던 기능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초절전 모드가 다시 돌아왔고요. 이 기능을 켜게 되면 거의 모든 앱의 백그라운드와 알림까지 제한을 해버립니다. S25 울트라도 원 UI 8.5로 업데이트했다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S26 울트라의 충전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60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거든요. 기존 45W 초고속 충전은 2.0 버전이었다면 60W 초고속 충전은 3.0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0%에서 80%까지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완충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기존 65W 충전기로는 안 되고요. 신형을 구매하셔야 기능을 지원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25 시리즈가 원 UI 8.5로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이유가 S26 시리즈에 적용된 일부 기능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25 시리즈와 그 외 구형 기종 사용자들의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삼성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서 구형 기종에도 S26 시리즈의 신기능들을 최대한 적용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늦어진 이유도 있을 듯 하고요. 그런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만 업데이트 되었고요.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을 뺐습니다.
사실 이 들어가지 않은 기능들이 없어도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이것은 기분이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년 만에 완전히 구형폰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차이만 없다면 뭐 거의 다 풀어주는데 삼성은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차피 S25 시리즈는 작업재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안은 S26 시리즈밖에 없거든요. 또한 현재 S26 시리즈 대부분 사전 예약 때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아이폰 18 시리즈를 구매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S26 울트라와 갤럭시 S25 울트라 정말 고민되네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